총장 쿠키로 유명했던 위켄 쿠키. 어느샌가 시험 기간에 이화 과자가 우리 곁으로 왔는데요. 위켄 쿠키에서 이화 과자, 그 속에는 이화의 장애인 고용에 관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을 중점적으로 고용을 해서 최대한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고용률보다 훨씬 낮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제재도 받으면서 이수 매니지먼트로 생협이 급하게 교체된 바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화여대의 법인 이화학당은 2021년까지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기관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20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 1.5%로 의무 고용률 3.1%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수 매니지먼트를 설립한 후 우리 학교 특수교육과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아 운영 중입니다. 저희가 그 이화학당에서 처음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고, 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운영을 해보면 좋겠다. 그 중에 이제 여성 발달장애인의 취업률이 굉장히 낮다는 걸 알게 됐고,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창립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일이 될 거다. 처음 이수 매니지먼트 시작한다고 들었을 때 사실 굉장히 반가웠어요. 이화여자대학교 설립 이념을 생각해도 그렇고, 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을 봤을 때도 그렇고, 장애인 고용이 훨씬 더 빨리, 더 많이 잘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적어도 이화여자대학교가 장애인 고용을 한다면, 이대는 사실 특수교육과도 그렇고 사범대학도 그렇고 사회복지학과도 그렇고 장애인 고용이랑 관련된 여러 그 학문 영역에서 대한민국의 거의 최고 수준으로 그동안에 선도해 왔기 때문에 우린 뭔가 모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대부분의 표준사업장들은 되게 한정된 공간에서 장애 사원끼리만 모여서 단순 작업을 하는 회사가 대부분인 거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화라는 공간 안에서 이 회사를 운영을 한다면 우리 이화의 구성원들하고 장애사원들이 한 공간에서 어울릴 수 있는 뭔가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걸 고민하면서 가장 이제 그 모델에 맞는 게 사실은 이화 상점에서 사원들이 근무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설립된 이수 매니지먼트. 이화학당의 장애인 고용률은 단기간에 1% 가까이 올랐습니다. 2023년 6월 기준 이화학당의 장애인 고용률은 2.6%가량, 이수 매니지먼트에서 근무하는 장애사원은 총 46명으로 매점팀, 이화의료원, 제과팀 각각 16명, 17명, 13명입니다. 남성은 26명, 여성은 20명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중에서도 여성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이수는 근무 환경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근무 환경을 세심하게 살피고 돌발 상황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장애사원 5명당 비장애사원 1명의 비율로 채용했고, 종합대학이라는 이화의 특성을 살려 장애사원이 참여할 수 있는 여가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특수교육과와 그다음에 체육과학부 특수체육전공하고 사회체육교육센터, 그다음에 조영예술대학 융합미술치료학 전공과 음악치료학과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는데요. 저희 특수교육과에서는 직장예절이나 사회성 기술과 더불어서 여가를 어떻게 소소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습니다. 이번 회기에 중점을 둔 거는 팀빌딩이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함께하는 신체활동과 게임을 통해서 각자 팀원을 위해 움직이고 자기의 신체 활동을 남을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혼자 잘해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게임들로 구성을 해서 결국에는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야 되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긴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조금 어색했는데 이제 지금 2회기를 들어서는 되게 많이 밝아지시고 함께 이 지금 프로그램 자체를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화학당은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수 매니지먼트의 시도가 빛나기 위해 이화는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사실 수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기업에서 좀 그냥 우린 고용했어 끝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가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가치를 위해서 제도적이나 환경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요즘에 장애인 의무 고용률 제도가 있다 보니 회사들에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요. 그런데 고용만 해놓고 그에 맞는 지원은 전혀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사람들은 회사에 나오긴 나왔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앉아만 있는, 그거는 회사 입장에서도 사실 손해고 이분들을 바라보는 다른 직원분들도 인식도 더 안 좋아지고, 너무 당연하게 이 사회 안에 있기 위해서는 그걸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편 장애인 고용에는 또 다른 난관이 존재했습니다. 장애인은 전문적인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 장애인은 잘 어우러지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 우리가 장애를 너무 획일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장애가 되지 않았어요. 저를 아주 불편하게 보는, 그러니까 제가 불편하게 여기는 그런 반응들 속에 살아가는 게 굉장히 장애물처럼 느껴졌었는데, 어느 시점들을 말하자면 극복을 하게 된 거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인생의 어떤 장애물이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대학 사회가 그런 일로 인해서 제가 가진 어떤 장애, 의학적으로 판단된 이 장애들이 제가 이 일을 수행하는데 그닥 어려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 한편으로 사람들이 이런 좀 익스트림한 케이스를 좀 보고 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은 좀 넉넉한 마음,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좀 저랑 비슷한 사람들을 봤을 때 아주 능력이 없지 않을 거야. 그가 가진 뭐가 있을 거야. 혹은 좀 덜 낯설어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바라게 된 거죠. 장애를 가진 사람들 한번 좀 친밀감을 느끼는 경험들을 하고 나면 내 직장의 동료가 되기도 하고, 옆집에 누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살고 있어도 조금은 더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일례로 오티스타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는 저는 전문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자폐성 장애고, 그 자폐인들 중에는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도 그런 전문직을 할 수 있는 건 이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나 잘하는 부분을 우리가 사회에서 재능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사실 저한테 있어서 장애 사원이라는 거는 그냥 장애를 가진 나의 동료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장애라는 게 그렇게 그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설명하는 부분이진 않는 것 같아요. 고용뿐만 아니라 사회 안에서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장애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사람은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장애라는 것도 하나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봐줄 수 있는 사람들의 인식. 장애를 특성으로 바라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귀가 안 들려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뭐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는 훨씬 더 유능하게 할 수 있다든지, 저 사람은 휠체어에 앉아 있으니까 일을 오래 못할 거야. 아니, 휠체어에 앉아 있기 때문에 오래 앉아 있는 걸 더 잘하는 거죠.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그 관점인 거죠. 그거를 이 사람의 하나의 특성으로 보고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어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봐주는 게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통합사회는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요? 제가 제일 처음 사원 채용할 때 면접을 했던 그 남자 사원 한 분은 어떤 질문에도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제과팀에서 일하고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는 인사를 하면 받아주고 본인이 먼저 인사하기도 하고, 근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웃기도 하고 사원들하고도 지내고, 자폐 성향을 가진 분들도 사실은 관계 개선이 쉽지는 않지만 이분들의 속도가 좀 느리지만 기다려주는 거, 그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능력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 disable 이라고 바라보는 시선, 인식이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하는 것인데, 이게 가장 빨리 없어지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 공감하고 필요를 느낀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일이 제일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존재들이 아니고 함께 나아가야 하는 존재이니까, 또 이번에 전작년 지하철 시위에 있어서 엄청 따가운 시선들도 많았는데, 과연 효율적인 것이 최고로 되는 이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지, 비효율적인 것과 함께 나아가는 사회를 우리가 꿈꿀 수는 없을지, 거기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을 보면서 이 장애인을 이렇게 바라봐요. 장애인 이러면서. 저는 그거는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 않아요. 우영우를 막 집중해서 보기보다 우영우의 삶을 전반을 같이 봐주는, 우영우 주변에 누가 있는지, 우영우의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지, 우영우의 직장 상사가 어떻게 하는지, 우영우의 친구는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런 친구를 만났을 때 이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직장에서 이렇게 해줄 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삶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가 보이는 거잖아요. 장애인을 너무 집중해서 장애를 바라보지 말고 장애 띄고 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의 삶을 통으로 봐주는 그런 연습이 우리한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